만약 지금 당신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위험한 혁신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가난을 선택하시게 될까요? 2008년 어느 날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모두가 안 된다고 외칠 때 새로운 판을 짠 한 혁신가가 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에서 천문학적인 불을 거머쥔 슈퍼 억만장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조롱 속에서도 절대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 DNA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DNA 속에 잠들고 있던 부의 유전자를 깨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명언부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마인드 시리즈로 불가능을 도전으로 바꾼 혁신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비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들겠다.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 화석 연료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에게는 이것이 그저 꿈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화성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스페이스 X를 설립해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2006년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기차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죠. 하지만 그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이자 사명감입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이 그를 움직이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단순한 금전적인 성공을 넘어 더 큰 비전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와 극한의 위험 감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믿는 비전을 위해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2008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동시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은 더 이상 돈을 대지 않았고 두 회사 모두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 약 1억 8천만 달러를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할지 회사를 살려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런 극단적인 위험 감수는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의 위험 감수는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확신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그는 페이팔을 판 후 얻은 1억 8천만 달러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3분의 1은 스페이스X에, 3분의 1은 테슬라에, 나머지는 생활비와 다른 투자에 할당했죠. 그리고 이 모든 돈이 바닥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부자 마인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와 극한의 위험 감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지만 머스크는 자신이 믿는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위해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나요?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연료로 좌절을 성공의 발판으로입니다. 실패는 선택사항이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팔콘 1 로켓은 3번이나 연속으로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자금과 시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겠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3번의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와 교훈을 바탕으로 4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테슬라 역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 모델의 생산 지연, 기술적 결함, 배터리 화재 문제 등 끊임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생산지옥 즉 프로덕션 헬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는 이런 실패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란 옵션일 뿐이며 그것이 만약 위험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보통 배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3번째 부자 마인드, 실패를 연료로 삼는 마인드셋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4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통찰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독특한 사고방식 중 하나는 제1원칙 사고법 퍼스트 프린서펄즈 싱킹입니다. 이는 기존의 통념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기본 원리부터 다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추적 사고를 합니다. 즉, 과거의 경험이나 기존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죠. 하지만 머스크는 다릅니다. 그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리로 분해한 후 처음부터 새롭게 접근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로켓 개발입니다. 당시 로켓 발사 비용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로켓은 원래 비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로켓의 원자재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탄소 섬유, 연료. 이 모든 것을 더해도 로켓 가격의 2% 정도에 불과했죠. 그는 여기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왜 로켓을 재사용할 수 없지? 비행기도 매번 새로 만들지 않잖아.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그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냈고 우주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팩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는 매우 비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배터리의 기본 구성 요소인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을 따져보았고 기존 배터리 가격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본 원리에서 추론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온 것이다. 당신은 기본적인 진리나 사실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추론해 보라. 이것이 제1원칙 사고법으로 그의 4번째 부자 마인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통찰력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혁신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5번째는 120% 이상의 헌신, 극한의 집중과 몰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는 한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의 생산 위기를 겪을 때 머스크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문제 해결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죠. 나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나의 고통은 여러분의 고통의 100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고 있다. 그의 이런 극한의 몰입은 단순한 워커홀릭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함과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머스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40년을 일하면 다른 사람의 80년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작업 방식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분명 이런 극한의 집중과 헌신입니다. 머스크는 또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어 계획하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메일 확인 시간을 제한합니다. 회의는 가능한 짧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미팅은 과감히 거절합니다. 이것이 그의 5번째 부자 마인드, 극한의 집중과 몰입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120% 이상의 헌신을 다하는 자세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보세요. 모든 일에 균등하게 노력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와 지속적 학습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물리학, 공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로켓 과학, 자동차 제조, 인공지능, 태양광 에너지,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넓은 지식은 그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됩니다. 머스크는 어떻게 이런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독서광이었습니다. 10살 때는 하루에 2권의 백과사전을 읽을 정도였죠. 지금도 그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관련 책을 모두 찾아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지식을 습득합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할 때 그는 로켓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켓 공학 서적을 모두 읽고 나사의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빠르게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의 학습 방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지식의 나무인 날러지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와 핵심 개념을 먼저 이해한 후 세부적인 내용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의미론적 나무와 같다. 기본 원리가 줄기와 큰 가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잎사귀, 즉 세부 사항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에너지, IT 기술의 융합이고 스페이스X는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제조업의 융합입니다. 이것이 그의 여섯 번째 부자 마인드,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와 지속적 학습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이 그를 혁신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보세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만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류에 공헌하는 사업 가정신인 긍정적 임팩트 추구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구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관광 회사가 아니라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돈은 단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가 테슬라의 특허를 모두 공개한 것도 이런 철학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는 것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뉴럴링크 또한 단순한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가 아닙니다. 이는 뇌 손상,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모든 사업은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그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의 일곱 번째 부자 마인드, 긍정적인 임팩트 추구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일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에 더 큰 의미와 열정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7가지 부자 마인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초월적 비전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꿈을 품는 것입니다. 둘째, 극한의 위험 감수입니다. 자신이 믿는 비전을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입니다. 셋째, 실패를 연료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넷째,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통찰력입니다. 기존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생각하는 창의적 접근법입니다. 다섯째, 극한의 집중과 몰입입니다. 중요한 목표에 120% 이상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여섯째,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와 지속적 학습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입니다. 일곱째, 긍정적 임팩트 추구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가 정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가이자 꿈꾸는 자입니다. 그의 여정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론 머스크처럼 로켓을 발사하거나 전기차 회사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인드셋, 특히 크게 꿈꾸고 위험을 감수하며 실패에서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마인드셋을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성공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세계적인 부자의 마인드셋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